자, 여기는 앞에 배웠던 거하고 연계되는 부분이에요. 대외 관계만 정리한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앞서 호족 지배기, 문벌귀족기, 무신집권기, 권문사족기, 신진사대부 해가지고 5식으로 나눴었잖아요. 그때 다른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 왜구. 그래서 요 쌍으로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먼저 요 시기 때 아까 정치사 할 때 배웠지만 후삼국 통일하고 이런 왕들 배웠었죠. 요때 거란족이 쳐들어옵니다. 요나라란 이름으로 또 쳐들어오죠. 그래서 총 3번 크게 싸웁니다. 이 중에서 시험은 요게 잘 나오죠. 서일한 사람의 외교단판, 우리 중학교 때 자세히 배웠죠. 이때 거란의 장군이 누구였어요? 소손영이었어요. 그래서 소손영이 와가지고 꿇어 씨발 이렇게 하잖아. 근데 서희가 안 꿇고 씨발 내가 왜 꿇어 해가지고 서로 단판을 벌이죠. 그래서 소손영이 이런 얘기하죠. 야, 고려 니들 신라 계승했잖아. 신라 계승해놓고 왜 고구려 땅 차지하고 있어? 토해내 씨발. 그리고 너네는 왜 송하고만 친하고 우리하고는 안 친한데? 나 삐졌어. 그러니까 서희가 뭐라 그래? 꺼지세요. 우리는 신라를 계승하지 않았어요. 우린 고구려를 계승했습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고르를 한 거예요, 개새끼야. 그리고 야, 거란 니들하고 친하고 싶어도 우리 가고 싶어도 여기 여진족 새끼들이 차지해가지고 가고 싶어도 못 가. 내가 니네 얼마나 좋아하는데 알면서. 그러면서 여기 여진이 맡고 있다라고, 그래서 못 간다라고 이렇게 구라를 칩니다.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소선영이 그래? 고구려 비슷한데 맞다, 니네 고구려 계승했구나. 그래? 여진이 맡고 있어서 못 온다고? 요거 우리가 해결해주면 올 거야? 그래, 내가 니네 얼마나 좋아하는데 해가지고 여기를 거란족이 차지해서 우리나라 주게 되죠. 이 땅이 강동 육주입니다. 그래서 서희가 꿇어 했는데 꿇지도 않고 당당하게 혓바닥 이게 좀 놀려가지고 오히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땅을 얻어냈어.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했다. 니들 만나고 싶어도 여진 새끼 때문에 못 만난다. 이런 명분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 외교관 하면은 서희를 뽑는 이유가 이거 혓바닥 가지고 사람 말을 잘하고 봐야 돼요. 말 이쁘게. 얼굴만 선생님처럼 완벽해도 안 돼요. 말도 이쁘게. 자, 그리고 2차는 최근에 드라마 있죠? 그 드라마에서 이 양규란 사람을 되게 멋있게 그려놨더라고. 강조의 정변이라고 있어요. 신하인데 왕을 얘가 갈아엎어버렸어. 근데 거란족이 다시 쳐들어온 이유가 서희가 달래서 보냈잖아. 야, 우리 너네 인사하러 갈게. 인사하러 가고 싶어도 막혀서 못 간 거야. 근데 뚫어줬잖아. 근데 인사도 제대로 안 해. 몰래 속나라하고 막 은밀하게 또 거래하고. 그러니까 거란족이 이제 당했구나. 씨발. 이 새끼들 보복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강조의 정변 터진 거야. 신하가 왕을 갈아엎었잖아. 어디 신하가 왕을 갈아엎나? 이렇게 명분을 잡아가지고 쳐들어온 거야. 안 그래도 손봐주고 싶었는데 강조라는 애가 그렇게 해버리니까 어디 신하가 왕을 갈아엎어? 내가 손봐줄게 해줘가지고 안 그래도 쳐들어올 거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걸 구실로 쳐들어왔는데 양규 장군이 맞서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걸 드라마에선 아주 멋있게 그려놨는데 시험에 잘 안 나와요. 3차는 이제 강감찬의 귀주대첩 유명하죠. 하지만 시험은 요게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요 대화 내용이 사료로 나옵니다. 소손영 대화, 서희 대화 꼭 기억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여기 송, 거란, 고려 요 사이에 적절히 균형을 이루게 돼요. 치우치지도 않고. 그래서 힘이 균형을 잇게 되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르잖아. 이렇게 천리장성 쌓았고, 그리고 수도 개경을 둘러싸는 나성을 축조했었고,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평화가 쭉 찾아오다 보니까 요 호적 새끼들이 지들끼리 결혼하고 권력, 정치, 경제 권력 누리면서 문벌 귀족으로 성장했네. 그러면서 대표적인 이자겸이 깝쳤고, 묘총이 또 수도 옮긴다로 깝치다라가 또 사건이 터지고, 이때 여진족이 쳐들어옵니다. 여진족 쳐들어왔었을 때 윤관이 별무반 만들 것을 주장을 합니다. 왜냐면 이 북방민족이거든. 이 북쪽에 있는 애들은 말을 졸라 잘 타. 활도 졸라 잘 쏘고 잔인하고. 그래서 얘네하고 맞서 싸우려면 우리는 거의 보병 위주거든. 이런 애들인데 말 타고 다니니까 게임이 되겠어. 그래서 평상시 때 윤관이 여진족 맞서 싸우려면 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 탄 군대를 특수부대를 조직합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별무반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자가 말탈 기자야. 그래서 신기군, 말탄 군대, 신복은 뛰어다니는 군대, 항마군, 마귀에 저항하는 스님 부대.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된 별무반을 조직해가지고 여진족을 토벌을 하죠. 그래서 성공합니다. 동북 구성을 우리가 차지하죠.
근데 이거 1년 만인가 돌려줘. 성은 차지했는데 이거 막 관리하기가 귀찮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또 여진족이 싹싹 빌어. 돌려주세요. 미안합니다. 해가지고 돌려줘 버려.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이자겸이 살아있을 때 금나라가 졸라 세지거든. 여진족이 세져요. 여진족이 나라 이름을 금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힘이 졸라 세졌어.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꿇어 씨발 사대를 요구합니다. 사대가 뭐냐면 나는 임금이고 너는 신하야. 이거 강요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조정에서는 씨발 이거 말이 되냐. 저 오랑캐 새끼들한테 임금이라 우리가 모셔야 돼? 난 칼이더라도 못해. 막 이러고 있는데 이자겸이 조용히 해 씨발. 내가 지금 권력 잡고 있는데 저 새끼들 심기 건드렸던 전쟁하다가 내 권력 놓을 수 있으니까 기분 나빠도 꿇을 수 있다 해가지고 실력자였던 이자겸의 요구에 의해서 금나라의 사대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자겸은 나한테 쫓겨났죠? 그러다가 묘총은 또 주장하죠. 서경으로 쓸어 옮깁시다. 그럼 금나라 새끼들 정벌할 수 있을 겁니다. 하다가 김부식에 인해서 진압이 되면서 실패로 돌아가는 거죠. 이해됩니까? 정치사하고 대외관계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신정변이 터지죠. 문신 새끼들이 무신들 캐무시하다가 무신들이 칼을 빼들었죠. 그래서 무신정권 일어나고 하극상의 시대에 수많은 농민들 반란이 있었죠. 요 분위기예요. 그래서 몽골이 쳐들어와. 원래 몽골하고 관계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거든. 이렇게 좀 썸도 좀 타고 카톡도 주고받는 사이였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왔었던 저고요라고 하는 요 새끼가 돌아가다가 죽임당했어. 그러니까 몽골이 안 그래도 손 한번 봐주고 싶었는데 잘 됐네 씨발 해가지고 우리나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박사라는 사람이 맞서 싸워서 나름대로 분전을 했지만 대대적으로 쳐들어오면서 이때 권력자가 최후거든. 최씨 집안에 강화도로 도망갑니다. 왜 강화도인지 얘기했었죠. 이 북방민족은 바다가 없기 때문에 바다로 도망간 거야. 강화도로. 그래서 강화도로 도망가서 항전을 하죠. 근데 육지에는 우리 백성들은 버려놓고 왕족하고 귀족들이 다 도망가. 그러놓고 뭐라고 하냐면 니들이 알아서 사세요. 알아서 잘 살아요. 하는데 알아서 잘 살죠. 크게 두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처인성 전투. 성으로 기준하면 처인성인데 지역 이름은 처인부곡이야. 부곡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상부곡소 할 때 특수행정구역이죠. 그래서 특수행정구역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김윤후라는 스님이 주도해서 이 부곡에 차별받았던 왕따당했던 백성들을 끌고 전투에 맞서 싸웁니다. 그 적의 장군이었던 살리타를 화살로 쏴서 죽여버려. 그래서 왕과 귀족들은 다 도망가는데 우리 스님과 처인 부곡에 있는 농민들을 중심으로 맞서 싸운 거지. 그러니까 우리 지배층들은 쓰레기야. 이 새끼들은 지들 가서 놀러 강화도에서 막 차 렌트해가지고 놀러 다니고 또 막 삼겹살 구워 먹고 그러는데 우리 백성들은 그냥 홀로 싸웠어. 그리고 충주성에서는 노비들이 쓰진 않았지만 노비들이 맞서 싸웁니다. 그래서 노비들이나 왕따당했던 부곡민들이 이렇게 맞서 싸웁니다. 특히 처인부곡이 지금 어디냐면 에버랜드 지역이에요. 용인. 그래서 용인 에버랜드 행정구역이 처인구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 김윤우 장군 선생님 모르긴 몰라도 그때 뭐 T익스프레스 타고 있었을지 몰라. 가다가 살리타 해가지고 활 쏴가지고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처인성 전투하면 우리 에버랜드를 떠올려야 됩니다. 에버랜드 그 판다곰 이름이 뭐야? 푸바오. 요새 졸라 귀엽대. 생긴 게. 그래서 팬더가 그렇게 귀여운지 몰랐어요. 아마 김윤우가 팬더이지 않았을까. 자, 농담이고. 그리고 몽골을 맞서 싸울 때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구하자 해가지고 대장경을 만듭니다. 이것이 팔만대장경이에요. 그 전에도 초조대장경이라고 있었거든. 근데 그거는 몽골 침입 때 불에 타버리고 다시 만듭니다. 팔만대장경. 네, 여기 나오네요. 초조대장경이 몽골 침입 때 불에 타고 불교 힘으로 나라를 구하자. 이게 이때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처인성 전투, 충주성 전투에서 열심히 싸웠지만 끝내 강화도에 있던 왕이 항복을 합니다. 근데 최씨 이런 최후 집안에서는 반대했어. 항복해서 육지로 돌아가면은 얘네들은 죽는 거거든. 근데 왕은 항복을 해버려. 얘네들은 가면 죽잖아. 이거 어떻게 해? 죽기 살기 도망가는 거야. 얘네들이 갖고 있었던 부대가 있었잖아요. 그 부대가 삼별초죠. 그래서 최씨 무신 정권에서 개경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얘네들은 죽게 되니까 왕은 돌아갔지만 최씨 무신 정권에서는
삼변초를 이용해서 강화도로 도망갔다가 진도로 도망갔다가 제주도로 도망가서 제주도에 한라산에 올라가다가 자살하면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제주도가 마지막 격전지인데 현재 제주도에 가면은 그 당시 쌓았던 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이렇게 도망가면서 몽골에 쌓았던 우리 불굴의 의지, 삼별초. 멋지게 포장하면 불굴의 의지지만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은 무신 정권이 살기 위해서 도망친 사건이라는 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문화적에 불에 탑니다. 황룡사, 진흥왕이 만들었죠. 구축 목탑은 선덕여왕이 만들었는데 이때 불에 탑니다. 이거 있었으면 졸라 멋있었을 것 같아. 수학여행 가서 사진도 찍고 그랬을 텐데 지금 불에 타가지고 복원된 것만 있습니다. 그리고 초조대장경이 이때 불에 탑니다. 그래서 대신 이때 이거 만들었었다라는 거. 그래서 몽골한테 항복했죠. 그래서 몽골 황제의 사위 국가가 되죠. 부마국이 되죠. 말이 좋아 부마국이 간섭하기 시작하죠. 그때 쓰레기들이 등장을 했었죠. 권문세족, 원간섭 때 요 새끼들이 깝치고 다니고 왕권은 실추되었다. 근데 이 몽골이 나라를 원나라로 바꾸거든. 근데 요 새끼들이 거의 다 차지해. 그리고 우리나라도 차지했잖아. 그리고 옆에 봤더니 막 원숭이도 여기 바나나 먹고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야. 막 군도원 타고 다니고 여의봉 막 늘렸다 찌렸다 하고. 뭔가 신기하거든. 푸바오만큼은 신기하거든. 야 이거 재밌는데 해가지고 쳐들어갑니다. 근데 쳐들어가려면 또 말이 필요하잖아. 요 제주도에다가 말을 키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주도에 말이 많은 이유가 몽골이 제주도 쳐들어가기 위해서 제주도를 쳐들어간다. 몽골이 일본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제주도에다 말을 키운 거야. 그게 지금 말이 많은 이유예요. 그래서 여기 배 만들어가지고 바다 건너서 실제 쳐들어갔어. 2번에 걸쳐서. 근데 몽골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고려하고 같이 쳐들어갑니다. 우린 식신과 같이 따라간 것 뿐이지. 근데 일본 졸라 운이 좋은 게 갈 때마다 태풍이 불어가지고 2번 쳐들어갔거든요. 그때마다 바람이 불어서 실패하게 됩니다. 이때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정동행성. 동쪽의 일본을 정벌한다. 근데 2번 다 실패했잖아. 그래서 요거는 없어지진 않고 우리나라를 간섭하는 기구로 있다가 공민왕 때 정동행성 이문소를 없애면서 반격을 가하죠. 일본은 요 바람 덕택에 살아났잖아. 일본 기록 보면 여기 성 쌓고 전쟁 준비하고 있었거든. 근데 막 바람 불어가지고 다 바닷속에 잠겼단 말이야. 일본에 막 신나가지고 바나나 먹도 막 토하고 난리가 나. 그래서 일본 애들은 신께서 바람을 불어주셔서 우리를 구해주셨구나. 그래서 요 바람을 일본은 한자로 신풍이라고 쓰죠. 일본어로 가미카제. 2차 세계대전 때 자살특공대 조직하죠. 여기서 유래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 운도 졸라 좋습니다. 태풍 때문에 살아나. 자, 그러다가 영원할 것 같았던 원나라가 쓰러져 가고 명나라가 등장합니다. 분위기가 바뀌었어. 그래서 공민왕은 반격을 가하죠. 그래서 개혁하다가 신돈 등정시켜서 또 신진사대부로 한 똘똘이들 성장시키다가 결론은 권문세족이 반격을 가하죠. 하지만 이때 아까도 나왔지만은 위쪽에서는 홍건족, 남쪽에서는 왜구들이 깝치죠. 무찔러 싸웠던 영웅들이 등장하죠. 신흥무인 세력. 그래서 얘네들 격퇴 과정에서 성장한 최영과 이성계가 있죠. 그래서 이성계랑 도전적이었던 사람 정도전이랑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조선이었죠. 자, 자료 좀 볼게요. 자, 거란과의 관계예요. 만부교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 안 했지만 고려 초기 때 왕건 시절 때 거란 애들이 낙타를 가져왔어. 50마리 선물로. 친하게 지내자 이건데 우리 왕건이 어떻게 했냐면 낙타를 만부교 아래에 메어서 모두 굶겨 죽여버렸어. 이 거란 사신 30명은 그냥 섬으로 쫓아내버렸어. 난 거란도 좀 불쌍해. 그리고 친하게 지내자라고 낙타 섬을 보내왔는데 신하들은 귀양 보내고 낙타 50마리. 어떻게 보면 낙타가 제일 불쌍해. 굶겨 죽여버렸어. 이 사건을 만부교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왕건은 거란한테 빡키를 날렸다. 왜? 우리 같은 민족인 발해를 무너뜨렸거든. 내 형제 나라를 무너뜨린 거란하고는 친하게 지낼 수 없어 씨발 해가지고 만부교 사건 빡키 날립니다. 내가 거란이라도 기분 나쁠 것 같아. 그래서 쳐들어오죠. 그래서 1차 쳐들어왔을 때 소손령이 쳐들어오죠. 그대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다. 그럴 때 서해가 꺼지세요.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니들이 우리 땅 차지하고 있고 니네한테 인사하러 가고 싶어도
여진족이 맡고 있어서 못 가. 그랬더니 그래? 그래? 그럼 치워줄게 해서 요 땅을 여진한테 찾아서 우리 고려에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성이 6개이기 때문에 주가 6개이기 때문에 육주라 부르죠. 강동 여기 압록강이 흐르거든. 압록강 동쪽에 있잖아. 그래서 압록강 동쪽에 6개 주를 우리나라한테 넘겨주게 되죠. 야 고려 줬으니까 인사하러 와. 근데도 안 가거든. 안 갔더니 다시 쳐들어오죠.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그래서 양규가 무찌르고 나중에 3차 때 강반찬이 무찌르고 이렇게 거란의 침략은 막아낼 수 있었죠. 시험은 무조건 요 사료 무조건 나옵니다. 소손념, 서희가 못 알렸다? 꺼지세요. 우린 고구려를 계승했어요. 요 부분. 그 다음에 여진족이 쳐들어오죠. 그랬더니 여진족이 뭐 요구했어? 꿇어 씨발 우리가 임금이고 너네 신하야 했더니 이자금이 네 꿇을게요. 자 이쁘게 꿇을게요 해가지고 임금으로 모시기 시작하죠. 요 보면은 마땅히 사신을 보내서 얘를 갖춰야 됩니다. 누구한테? 금나라에. 그래서 이자금이 자기 권력을 놓기 싫으니까 사대 주장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다가 반란 일으켰다가 쫓겨나죠. 그래서 묘총이 금나라 정벌 하려면은 수도를 어디로 옮기자? 서경으로 옮깁시다. 이게 뭐 생각됐지만 윤간이 뭐 만들었어요? 별무반 만들고 여진 무찔렀죠. 그 이후에 여기 고려 땅이라는 비석을 세우는 것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조선시대 때 그림인데 척경 입비도라 불러. 그래서 동북구성이라는 걸 차지했잖아요. 동북구성에다가 우리 고려 땅이라는 비석을 세우는 것을 조선시대 때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야. 기록은 있는데 이 동북구성이 어딘지 지금도 몰라. 심지어 세종대왕도 그 위치를 궁금했었나 봐. 그래서 그 위치로 추정되는 지역의 사또한테 카톡 보냈거든. 야야야 동북구성 그쯤이라고 하는데 흔적 좀 찾아봐 했는데 사또가 못 찾았대. 전화 못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세종대왕이 되게 실망했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도 찾지 못했었던 지금 챗 GPT는 찾으려나? 동북구성 위치가 어디예요 하면 나올려나?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남겨놓은 척경 입비도 교과서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몽골이 쳐들어오죠. 나중에 원나라로 이름 바꾸고 쳐들어왔었을 때 처음엔 관계가 나쁘진 않다 그랬잖아. 그러다가 저고요라는 애가 돌아가다가 죽게 되죠. 그래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우리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강화도로 도망갔죠. 최후 때. 그래서 왕족, 귀족은 일로 도망가고 육지의 백성은 방치했었죠. 방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층민들을 중심으로 멋지게 싸웠잖아. TX 타다가 활손해가 누구야? 그죠? 여기 처인성 전투. 여기 용인이라고 친절하 쓰있네. 지금 에버랜드 지역 처인성에서 혹은 처인 부곡에서 김윤후 스님을 중심으로 처인 부곡민들이 멋지게 맞서 싸우죠. 그래서 살리타 적의 장군을 사살했습니다. 그래서 에버랜드가 괜히 거기 거기 있는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 삼성에서 만들었잖아요, 에버랜드. 내가 봤을 때 삼성 회장님은 아마 이 부분을 공부했던 것 같아. 살리타, 김윤후, 처인 부곡. 자, 그리고 충주성에서도 멋지게 싸웠다 그랬죠? 이때 노비들이, 그러니까 차별받던 부곡민들과 노비들이 나라를 대신해서 싸웁니다. 그러다가 끝내 왕이 항복을 하죠. 개경으로. 왕은 항복했지만 최씨의 무신들은 항복을 안 하죠. 가면 모가지 달아나니까. 그러니까 삼별초를 이용해서 도망치죠. 그래서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로 도망치고 한라산에서 도망치다 한라산에서 자살하죠. 그러면서 삼별초 항쟁은 끝나게 되고, 이게 그 당시 충주성 전투를 묘사한 거예요. 다 도망갔대. 오직 노비들만 저항을 했대. 기록에 남겨놨어. 노비들만 저항했대. 강화도에서 어떻게 지냈나 볼까요? 최씨 정권 애들. 최후가 왕족과 고관들을 불러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열었대. 비단이 산더미 같았대. 악공 예술가들 1350명 불러가지고 졸라 피리 불고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고 이러고 있었대. 지들 막 이러고 노래 부르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우리 처인성에서는 쌀리다 쏴버리고 멋지게 싸운 거죠. 이때도 보니까 지배층들이 쓰레기야. 항상 우리 역사에 보면은 우리 백성들이 대단한 것 같아. 우리 현대사에서 경제개발도 그렇고 민주화도 그렇고 다 우리 일반 백성들이, 서민들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끝내 항복했죠. 우리나라 왕과 몽골
그래서 이렇게 이런 조건으로 항복을 해. 우리나라 이제 왕자였는데 왕자하고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마국으로 만들고 간섭하기 시작하죠. 이 간섭을 싫어했던 사람이 공민왕. 자, 공민왕 때는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왔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영웅이 된 사람이 최영, 그리고 이성계. 이성계의 황산대첩이 상당히 유명해요. 여기 온통 피바다였었대. 이성계가 활을 졸라 잘 쏜다 그러죠. 그래서 적의 툭을 딱 맞춰서 툭을 딱 뒤집은 상태에서 대가리를 명주시켜서 활 두 발로 죽이는 그 영웅이 이성계. 나중에 하도 전투 많이 해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린 개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성을 잃어버리니까 막 이러고 있잖아. 활 막 쏘고 다니고. 그래서 여기다가 USB를 딱 꽂아준 애가 도전적이었던 신진사대부 정도전이죠. 그래서 USB 역할을 했던 애가 정도전이고, 이성을 잃었던 이성계가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정도전과 함께 만들게 되죠. 그리고 여기 진포대첩이라고 최무선이 화약을 실전 배치해가지고 무기로 써서 일본을 무찌릅니다. 진포대첩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군산 앞바다예요. 군산 가다 보면 팻말 보여. 그 광구판. 그리고 쓰시마 섬, 왜구들이 깝치는 그 근원지 있잖아요. 박위 장군을 가가지고 거기 토벌 합니다. 그 쓰시마 가가지고 막 싸대기 쳐, 원숭이들 막 바나나 터하고 난리가 나. 아우 씨발 졸라 아파 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 고려 말의 모습입니다. 자, 최종 정리 갈게요. 고려 대외항전인데 첫 번째 시기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 서해 외교 담판 상당히 중요했죠. 고려는 신라를 계승했다. 너네 왜 인사하러 안 와? 꺼지세요, 꺼지세요.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했어요. 그리고 인사하러 가고 싶어도 여진 때문에 못 가는 거야. 안 가는 게 아니고 못 가는 거야 해가지고 강동 6주를 주면서 화의를 시청했지만 우리가 배신 때리고 다시 돌아왔으니까 양주, 강감찬 무조건 1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 한번 보게 되고, 그러다가 여진족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윤관이 별무반 만들어서 기병을 중심으로 군대를 조직했죠. 그래서 별무반 활약으로 동북구성을 차지했었죠. 하지만 여진족이 애걸복걸하면서 기프트콘 보내면서 돌려주세요 해가지고 돌려줬죠. 하지만 여진이 더 세지면서 금나라라는 걸 만들고 힘이 세지죠. 그 당시 때 우리나라 실력자가 이자겸이었는데 자기 권력을 놓기 싫으니까 그 요구를 받아들이죠. 그러다가 반란 일으켰다가 쫓겨나고 굴비 택배로 보내다가 죽겠죠. 그러다가 묘충이 서경천도 운동하다가 금나라 정벌합시다 주장했지만 김부식한테 싸다고 맞고 실패로 끝나게 되죠. 그러다가 이 문벌들이 문신이잖아. 문신들을 캐무시하죠. 그래서 무신정변이 터지게 되죠. 그래서 몽골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강화도로 최후 정권 때 이동을 하죠. 강화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화도로 왕족, 귀족은 도망갔지만 육지에는 우리 백성들이 살아남아야 되잖아. 그래서 처인성 전투, 충주선 전투에서 처인 부공민들과 노비들이 중심이 돼서 열심히 싸우죠. 특히 처인성 전투는 시험에 졸라 잘 나옵니다. 스님이었던 김윤호가 주도했었고 사리타를 사살했었다는 거. 티익스프레스 꼭 기억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구하자. 좀 이상하다 그림이. 자, 이렇게 좀 이상해졌어요. 불교의 힘, 이런 거 호국불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끝내 왕이 항복하면서 돌아가게 되죠. 이걸 환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면 죽으니까 무신정권은 삼별천을 이용해서 끝까지 항쟁하죠.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도망가서 끝나게 됩니다. 결과 문화재가 불에 탔습니다. 황련사 구축목탑 불에 탔고 초조도 장경이 원래는 이 거란 맞서 싸울 때 있었거든. 근데 이때 불에 타게 돼요. 그리고 원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원나라의 기대는 권문세족 쓰레기 시기인데 이때 우리나라를 먹었고 바다걸로 봤더니 원숭이들 막 춤추고 있잖아. 그래서 원숭이들도 잡아먹고 싶어서 일본 원정을 떠나죠. 그래서 고려군도 같이 동원이 되었죠. 그때마다 태풍이 불어서 실패를 했었고 이때 만든 정동기구가 고려를 간섭했었고 이걸 없앤 사람이 공민왕. 공민왕 때 여러 개혁했지만 또 신진사대부도 키웠지만 이 권문세족의 반격으로 실패를 하게 되죠. 대외 관계로는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오죠. 위쪽에 홍건적, 남쪽에 왜구가 쳐들어오는데 맞서 싸움에서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영웅 이성을 잃은 개, 이성계, 최영. 그래서 이런 영웅들이 인기가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SNS에서 막 대통령 후보 나오는 것처럼 이성계 인기가 급상승합니다. 그래서 이성을 잃은 개에다가 뇌에다가 이성을 탑재해낸 애가 누구다? 신진사대부였던 정도전이죠. 그래서 이 둘이 조선을 세우게 되죠. 자, 여기서는 여기 만부구 사건 낙타를 선물로 보냈는데 왕건이 파큐 날렸다라는 거.
그리고 요 대화가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오죠. 소선이 한 말, 신라 땅에서 일어났다. 꺼지세요. 고구려를 계승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 땅을 차지했었죠. 강동 육주. 그래서 외교, 단판 아주 시험 잘 나옵니다. 또 여진과의 관계에서는 이자겸이 사대 관계를 수용했죠. 그리고 척경익비도 윤관의 활약으로 비석을 세우게 됐었고 영토를 동북구성 차지했었고 몽골 쳐들어왔었을 때 강화도로 천도했었고 육지에서는 충주성의 노비항전, 살리타 사사란 천인성 전투. 하지만 끝내 항복하고 이렇게 삼별초 항쟁이 이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충주성 전투 내용과 강화도 여기 참 비교되죠. 지배층은 잘 먹고 잘 살고 죽어라 싸우고 그리고 이렇게 강화를 해서 끝나게 되고 끝내 지배를 받다가 공민왕때인데 위에서는 홍건적이 남쪽에서는 왜구들이 깝치고 영웅들이 등장하죠. 대표적인 영웅이 이성계, 그 다음에 최영, 메모리가 좀 남다라면 최무선, 박위 이런 건 기억해주면 좋겠죠.